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저를 두고 혼자 떠났다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진실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신장을 주고 조용히 사라진 거였어요. 말도 없이 고맙다는 인사도 받지 않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그런 마음 아시죠?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맑은 가을 아침이네요. 도매시장이 북적북적했어요. 새 시즌 원단을 고르느라 평소보다 좀 늦었죠. 그래도 좋은 색감의 원단들을 발견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 원단 색깔 정말 예술이에요. 직원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원단을 만날 때마다 설레요.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지하도로 들어서니까 바람이 차갑네요. 아, 가을이 이렇게 깊어졌구나. 베이지 코트 깃을 세워 올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요. 아침엔 따뜻했는데 지금은 제법 쌀쌀해졌네요. 발걸음을 빨리 하려는데, 저기 뭐지? 지하도 벽 쪽에 사람이 하나 웅크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외면하고 가네요. 나도 그냥 지나가야 하나? 아니,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중년 남성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요.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면 동네에서 본 적이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말을 걸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이 없는 건가?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이분이 왼쪽 옆구리를 꽉 쥐고 있네요.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아파하는 거구나. 저기요, 많이 아프세요?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려오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남자의 점퍼가 살짝 들쳐졌어요. 그리고 제가 본 건 왼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수술 흉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이 흉터는 30년 전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았을 때의 흉터와 똑같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모든 게 똑같아요. 손이 떨리네요. 가슴이 막 뛰어요. 왜 그러지?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신장 이식 받은 사람이 나뿐이겠어? 흉터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죠? 다시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마선, 이 눈썹, 특히 이 턱선. 설마 그 사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잣말인데도 떨렸습니다. 태석이, 강태석이, 30년 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30년 전에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파서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라고. 하지만 이 흉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낯익은 얼굴은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저기요, 저기요. 남자가 조금씩 몸을 떨고 있어요. 추위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일단 병원부터 가야죠.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지하도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없고 계속 아파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요? 30년 전 그 청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고 흉터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야. 분명히 그 사람이야. 구급차 소리가 들려오네요. 빨리 오는군요. 아저씨, 곧 병원 가게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순간 남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깨어나려는 건가? 아니면 제 목소리를 들은 건가? 구급대원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들것을 가지고 와서 남자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마치 30년 전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것처럼.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어봤어요. 보호자. 저는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30년 전 그 사람이 맞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발견했어요. 병원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타세요.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과 수염,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 속에서 20대 청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들건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만약 30년 전 저에게 신장을 주고 사라진 그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일단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부터 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천천히 확인해 봐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어요. 마치 30년 전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격렬하게. 병원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30년 전 그 사람이 맞다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병원 응급실이 어찌나 바쁘던지요.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사람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설명하고 있네요. 지하도에서 발견됐고 왼쪽 복부 통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반혼수 상태이고요. 의사가 바쁘게 진찰하고 있어요. 청진기를 가져다 대고 눈동자에 펠라이트를 비춰보고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또 그 질문이네요. 보호자. 저는 이 사람의 보호자가 맞을까요? 제가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환자분 신원을 아시나요?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거라도. 아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말씀해 주시네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장 기능.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장 기능이요?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혹시 이분이 과거에 신장 관련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본 그 흉터 얘기를 해야 할까요? 혹시 왼쪽 옆구리에 수술 흉터가 있지 않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신장 적출술 흉터가 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수술 받으셨는지 아세요? 신장 적출술. 신장을 떼어낸 흉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혹시 환자분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 없어서요. 옷주머니를 뒤져봤는데 그때 간호사가 작은 카드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거 발견했어요. 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카드 같은데요. 카드를 보여주시는데 글씨가 많이 바래서 잘 안 보이네요. 강태석? 1966년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태석? 그 이름.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 1966년생이면 58세네요. 나이도 맞아요. 태석이가 저보다 2살 위였으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 아까 신장 수술 흔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은 흔적이 분명해요.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이름, 나이, 신장 수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안 서요.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네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30년 전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그 사람이 신장 적출 수술을 한 흉터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분명히 도망갔다고 하셨는데 보호자분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가 또 물어보네요. 어떤 관계냐고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30년 전 연인이었고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저 혹시 병실에서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가족이 아니시면 좀 어려운데요. 제발요. 다른 보호자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의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많이 달라졌지만 이 이마선, 이 코, 이 입술 점점 확신이 서네요. 분명히 태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머니 말씀과는 다른데요? 어머니는 분명히 도망갔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떠났다고.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신장 적출 수술 자국이 있는 거냐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신장 수술까지. 이렇게 다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소리만 들려오네요. 혹시 정말 당신이에요?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려요.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30년 전 제가 아파서 수술대에 오를 때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일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간호사님, 혹시 이분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투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석?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은 신장마저 나빠진 거군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제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네요. 혹시 언제쯤 깨어날까요? 곧 깨어나실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눈꺼풀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고 있어요. 깨어나려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뭘 해야 하죠? 만약 정말 그 사람이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왜 그때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고맙습니다일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덕분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야겠어요. 핸드폰이 울리네요. 남편이에요. 여보, 어디야? 점심 먹으러 와서 연락했는데. 아, 미안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거짓말이에요. 정확히는 아는 사람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태석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깨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볼수록 확신이 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요? 보호자분, 잠깐 나와 보실래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네요. 복도로 나가니까 간호사도 함께 계시더라고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투석을, 네.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은 신장에 부담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언제쯤 깨어날까요? 내일쯤에는 의식을 찾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몸이 너무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병실로 돌아와서 다시 태석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마음이 아파요.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복지센터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 찾아보니까 여러 정보가 나오네요. 그 중에 태석이의 카드를 발급한 공공동 복지센터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겠어요. 여보세요. 공공동 복지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석이라는 분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강태석 씨요? 어떤 일로 문의하시는 건가요? 제가 병원에서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인데 혹시 이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 그분. 지금 어떠세요? 며칠 전부터 안 보여서 걱정했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혹시 평소에 어떤 분이셨는지. 참 조용한 분이셨어요. 다른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만 지내시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셨나요? 가끔 혼잣말로 그 사람 살리고 떠난 거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살리고 떠난 거라는 말.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혹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가끔 왼쪽 옆구리를 아파하시더라고요. 왼쪽 옆구리. 신장 수술 부위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확신이 서네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태석이가 깨어나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면 오해만 생길 것 같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직도 병원에 있어? 응. 그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불쌍해서. 보호자도 없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너무 늦지는 마. 걱정된다.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태석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 맥박도 정상이에요. 내일이면 깨어나실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보호자분, 혹시 이분과 어떤 관계세요? 아까부터 계속 계시던데. 어떤 관계냐고요? 정말 복잡한 관계죠. 옛날에 잠깐 알던 사이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분 정말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연락할 가족도 없고 가족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3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다니. 보호자분도 힘드실 텐데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태석이의 손을 살짝 만져봤어요. 차가우면서도 거친 손.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쉬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계속 뒤돌아봤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요? 내일 깨어나면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 그 일에 대해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만약 정말 태석이가 맞다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거짓이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태석이가 깨어나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었네. 많이 힘들었어? 조금. 그 사람 상태는 어때? 내일 깨어날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여보, 오늘 왜 그래? 뭐가? 아침에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전화할 때부터 목소리가 이상했어. 무슨 일 있어? 눈치 빠른 남편이에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것뿐이에요. 정말? 네. 내일이면 정리될 거예요. 정리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태석이가 깨어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태석이 생각만 나고 3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져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왔던 그때,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던 그날. 만약 정말 태석이가 저에게 신장을 줬다면 30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혼자서 살아왔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5시 반이네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꿈을 꿨나 봐요. 30년 전 그 시절 꿈을. 태석이와 함께 살던 작은 원룸, 그리고 병원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들. 남편은 아직 깊게 잠들어 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30년 진실이 뭘까요? 어머니는 분명 태석이가 병든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잊을 수 있었는데, 아니 잊으려 애썼는데, 어떻게 태석 씨에게 저와 같은 흉터가 있는 거죠? 회사에 가야 하는데 마음이 병원에만 가 있네요. 태석이가 깨어났을까? 아직 잠들어 있을까? 여보, 벌써 일어났네? 남편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네,
잠이 안 와서. 어제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이나 봐.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오늘도 병원 가볼 거야? 네, 회사 일 끝나고 들러보려고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알았지? 고마운 남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 회사에 도착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직원들이 새 디자인 샘플을 가져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 원단 색깔이.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자꾸 태석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깨어났을까? 저를 기억할까?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회사에서 30분 거리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혈압이나 맥박은 안정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깨어나실 거예요. 침대 옆에 앉아서 태석이를 바라봤어요. 낮에 보니까 어제보다 얼굴색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맞나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장기 기증 후 기증자 삶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여러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신장을 기증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태석이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증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하지만 태석이는 그런 걸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호자분, 잠시 나와 보시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네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봐요. 환자분 과거 병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요. 혹시 언제부터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투석 기록을 보니까 2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정기적이지 않았어요. 아마 경제적 사정 때문인 것 같고요. 2년 전부터, 그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거구나.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응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병실로 돌아와서 다시 태석이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백화점 바이어가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 미안해. 지금 병원에 있어서 30분 후에 갈게. 네, 알겠습니다. 일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태석이,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깨어나면 안 가고 기다릴 테니까 조금만 더 쉬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돌아봤어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깨어나면 어떡하지? 바이어와 미팅을 했는데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새 시즌 기획안을 설명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태석이 생각뿐이었죠.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든 미팅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회사 일을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밤늦게까지 있을 수 있어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체크를 하고 있네요. 어떠세요? 조금씩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깨어나실 것 같아요. 드디어 곧 깨어나는군요. 그러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또 병원에 있어? 응. 의사가 곧 깨어날 것 같다고 해서. 그래도 너무 늦지는 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 조금 있다가 갈게.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태석이가 깨어나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 9시쯤 태석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어요. 깨어나려는 걸까요? 태석이, 태석씨, 작은 소리로 불러봤어요. 반응은 없지만 숨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간호사를 불러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네, 곧 깨어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30년 만에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를 기억할까요? 그런데 만약 정말 태석이가 맞다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이 깨어나면 제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9시가 넘었네요. 남편이 걱정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싶어요.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태석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씩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네요.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분명히 태석이에요. 병원이에요. 지하도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신고했어요. 지하도에서, 아,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 보듯 하네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까지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물 좀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컵에 물을 따라서 건네드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태석입니다. 저를 아세요? 저를 못 알아보네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혹시 30년 전 일들 기억나세요? 태석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3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0년 전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해요. 분명히 태석이가 맞는데 저를 전혀 기억 못하고 있어요. 병이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직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몸은 좀 어떠세요? 왼쪽 옆구리가 아파요. 늘 그렇긴 하지만 늘 아프다고 하네요. 신장 때문이겠죠. 혹시 신장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오래전에.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몇 시죠? 밤 10시 좀 넘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죄송해서 어쩌죠? 가족도 아닌데. 가족도 아니라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했어요.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혈압이랑 체온 재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여러 검사를 하는 동안 저는 태석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환자분, 내일 아침에 담당의와 상담 받으시고 추가 검사도 받아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인가요? 자꾸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들켰나 봐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봤나 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쓰러워서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태석이가 맞는데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는 물어봐야겠어요. 엄마, 저예요. 응, 윤정아. 이렇게 늦게 왜? 엄마, 3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30년 전? 갑자기 왜? 그때 태석이가 정말 도망간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대답해 주세요. 정말 도망간 거예요? 윤정아, 지금 어디 있니? 애미 집으로 와라. 지금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응, 할 얘기가 있어. 네, 집에 들렸다 바로 갈게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뭔가 있나 봐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요. 어머니 댁에 잠깐 다녀올게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혼자 가볼게요. 남편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걸까요?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까 거실불이 켜져 있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앉아라. 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요.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윤정아, 너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걸 보니 그 애를 만난 거니? 그 애요? 태석이, 강태석이 말이야. 만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엄마, 그때 일 정말로 얘기해 주세요. 태석이가 정말 도망간 거 맞아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저와 같은 수술 자국이 있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야. 그럼 그 애가 너한테 신장을 줬어. 드디어 진실을 들었어요. 제 추측이 맞았어요. 왜, 왜 그런데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린 정말 절망적이었어. 절망적이요? 너 죽을 수도 있다는데 기증자가 없었어. 아빠도 나도 당뇨 때문에 안 되고, 오빠는 가장이라 안 된다. 언니는 시댁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애가, 태석이가 조용히 물어봤어. 제가 검사 받아보면 안 될까요? 하고, 너 신장 이식 필요하다고 하니 이것저것 알아본 모양이야. 태석이가 혈액형도 맞고 건강도 좋고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어. 그런데 우린 싫었어. 그 애가 신장을 주면 평생 우리 곁에 있게 될 거 아니야? 평생 빚진 채로 그 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엄마, 그래서 다른 기증자를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 하지만 내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애가 말했어. 신장을 주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부모님 소원대로 윤정이 앞에서 사라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린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그 애 덕분에 내가 살긴 하지만 영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3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진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보, 울었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와 옛날 얘기하다가 정말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여보, 내일 얘기해 줄게요.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석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는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진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태석이가 저에게 신장을 주고 스스로 떠나갔다니 30년 동안 그를 원망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여보, 밤새 뒤척이더니 많이 힘들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어제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울고 들어왔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하다가 거짓말을 또 하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할까요? 오늘도 그 환자 보러 갈 거야? 네, 잠깐만 들러볼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회사에 들러서 급한 일만 처리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석이 상태가 어떤지 어제보다 기억이 좀 돌아왔는지 궁금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태석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 그런데 죄송한데 어제 성함을 못 들었나요? 윤정이에요. 윤정 씨, 정말 고마워요. 여전히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제 이름을 들을 때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몸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다가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태석이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복지센터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하긴 했는데. 가족은 안 계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태석이는 고아였는데 아직도 혼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정말 혼자 살아왔구나. 윤정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태석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이상해요. 뭐가요? 왜 자꾸 낯이 익을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요?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요? 혹시 어디서?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여보, 남편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떻게? 회사에 갔더니 또 병원 갔다고 하더라.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건 잠깐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잖아. 남편이 태석이를 번갈아 보면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이분은? 태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남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태석이가 인사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네요. 잠깐 나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대체 뭐야, 이게? 뭐가요? 이틀째 이 사람 때문에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하고. 대체 누구야?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서.
불쌍해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남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여보, 조용히 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상황이 조용히 할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요? 너 지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면 뭐야?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모르는 남자 병간호하는 게 말이 돼? 바람을 피운다고요? 그런 게 아닌데. 오해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30년 전, 제가 알던 사람이에요. 30년 전? 네. 그때 제가 신장 이식 받을 때. 신장 이식이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저한테 신장을 준 사람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30년 전에 저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그냥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고마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동안 몰랐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셔서. 거짓말?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신장을 주고 스스로 떠난 거였어요.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30년 전 남자 때문에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가정을 버리기라고 할 셈이야? 가정을 버린다고요? 아니면 뭐야?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나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분명히 말해. 그때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가니까 태석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태석 씨, 다가가서 부축해드렸어요. 괜찮으세요? 태석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기억해내는 것 같은. 혹시 윤정이? 윤정이? 네. 정말 윤정이야? 30년 전 그 윤정이? 드디어 기억해내는 거예요. 네. 저예요. 윤정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태석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태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말도 없이 떠나서. 아니에요. 이제 다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요. 표정이 말이 아닌 채로. 여보, 됐어. 이제 다 알겠어. 남편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해요. 여보, 잠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결정하고 들어와. 남편이 나간 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정아, 저 사람이 너 남편이라며? 네. 미안해. 내가 나타나서 너희 사이를.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마치 처음 가보는 곳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마치 법정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생각해봤어? 응. 결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네요. 미안해요. 뭐가? 당신을 속인 것도, 거짓말한 것도, 모든 게.
남편이 담담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이혼하겠다는 얘기야? 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거든요. 30년 전 남자 때문에 30년 전 남자가 아니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인이든 뭐든 지금까지 20년 넘게 함께 산 우리는 뭐야? 2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요. 신장 이식 받은 걸 알면서도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정말로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고마웠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남편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성공한 사업가가 노숙자 따라 인생 망치는 거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네. 30년 동안 거짓 위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진실 위에서 살고 싶어요. 진실이라니. 그 사람이 내 진실이야?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제 진실이에요. 남편이 벽시계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자. 네. 재산 분할 같은 건 서로 신경 쓰지 말자. 고마워요. 고맙긴. 당신 참 어이없는 여자야. 다음 날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이혼 서류 준비하고 회사 일 정리하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이 이혼한다던데. 왜? 바람 폈나? 아니래. 30년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던데. 에이, 그런다고 이혼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직원들이 소문들은 단골 고객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이야기를. 가장 힘든 건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오빠와 언니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윤정아, 정신 차려. 오빠, 30년 전 그놈 때문에 집안을 한번 뒤집어 놨는데 또 그러려고? 그때와는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잖아. 내가 그놈 때문에 사고 치는 거잖아. 사고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선택? 이혼이 선택이야? 윤정아, 오빠 말이 맞아. 지금까지 잘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잘 살았다고요? 그럼 안 잘 살았어? 성공한 사업가에 좋은 남편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오빠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그놈은 30년 전에 도망간 놈이야. 도망간 게 아닌 거 이제 알아요. 저한테 신장을 주고 떠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와서 어떻다고. 이제 와서요? 이제 알아서요. 오빠도 언니도 주기 힘든 그 신장을 조건 없이 주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신장 안 준 오빠 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를 위해 힘든 선택을 해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지금 아프다고요. 오빠, 언니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신장 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본인들은 누구보다 더 잘할 테니까요.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진실을 어떻게 외면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되면 바로 연락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잘 살아. 당신도요. 그날 저녁 병원에 갔어요. 태석이가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정아 왔어. 네.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응. 내일 퇴원한대. 어디로 갈 거예요? 복지센터에서 임시 거처를 구해줬어. 태석 씨. 응? 나 이혼했어요.
태석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왜?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윤정아,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빨리 연락해.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 30년 동안 모든 걸 주고 간 당신 없이 산 게 거짓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살고 싶어요. 태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나타나서. 미안해하지 마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고마워? 응. 30년 전에도 날 살려줬고 지금도 날 살려주고 있어요. 윤정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살려줄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게 준 생명으로 3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나눠줄 거예요. 태석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줘서.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정직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서 모든 걸 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30년 만에 만난 그 사람.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요. 내가 받은 생명을 이제 돌려줄 차례니까요. 3월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태석이가 태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복지센터에서 마련해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매일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젠 30년 전처럼 말도 놓아요. 윤정아, 오늘도 왔구나. 응.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투석도 규칙적으로 받고 있고, 의료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밥은 먹었어? 응. 내가 어제 해준 미역국 먹었어. 맛있었어? 응. 정말 맛있었어. 태석이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30년 전 그 웃음과 똑같아요. 요즘은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지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윤정아. 응? 미안해. 또 그 소리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잖아. 망친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한 거야. 새로 시작이라니. 응. 30년 늦었지만 내게 생명 준 사람,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야. 태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회사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저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워낙 실력이 좋아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가끔 고객들이 제 근황을 묻기도 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정말 달라졌거든요. 거짓 위에서 사는 삶과 진실 위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다른 거였어요. 어느 날 태석이와 함께 병원 뒷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윤정아. 응? 너 정말 후회 안 해? 뭘? 이혼하고 나랑 있는 거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제대로? 응. 30년 동안 내 흉터 보면서
늘 내 마음속에 빈 구멍이 있었어. 어떻게 이 흉터를 잊겠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 것이라니. 사실 지금도 안 믿겨. 태석이가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윤정아,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야? 30년 전에. 왜 날 찾지 않았어? 찾았어. 미칠 것처럼 찾았어. 정말? 응.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이 도망갔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어. 도망가도 할 말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구나. 당신은 왜 그때 말 안 했어? 왜 조용히 떠났어? 태석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과도 약속한 것도 있고 말하면 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부담? 응. 신장을 받았다는 부담, 고마워해야 한다는 부담. 그런 걸로 너를 묶어두고 싶지 않았어. 그땐 너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바보. 바보? 응. 바보야. 생명 준 사람을 어떻게 떠나? 미안해.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30년 만에 듣는 그 말. 나도 사랑해. 30년 내내 사랑하지 못한 것까지 사랑해. 그날 밤 태석이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는데 태석이가 맛있다고 세 그릇이나 먹었어요. 이제 정말 살 것 같아. 뭐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살아야지.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해. 함께. 응. 이제 절대 떠나지 마. 안 떠나. 절대로. 며칠 후 제가 태석이에게 제안했어요. 태석아,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응.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네요. 제가 해버렸습니다. 좋아. 정말? 태석아 고마워. 내 사랑 받아줘서. 응.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잘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 대신 단둘이서 조촐하게. 가족들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요. 새 집을 구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태석이 투석받기도 편하고 제가 회사 다니기도 편한 곳. 우리 둘만 있을 곳. 여기 좋다. 응. 우리 집이야. 우리 집. 태석이가 그 말을 되뇌면서 웃었어요. 30년 만에 생긴 우리라는 단어. 요즘 태석이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래요. 피곤하지 않아? 아니야. 오히려 보람 있어. 몸은 괜찮고? 응. 너 덕분에 건강해졌어. 저는 회사 일을 줄이고 태석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둘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태석이가 말했어요. 윤정아. 응? 고마워. 뭐가?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준 거지. 아니야. 30년 전에는 내게 생명을 줬지만 지금은 내가 나한테 삶을 주고 있어. 삶을? 응. 살아갈 이유를, 행복할 이유를. 불과 얼마 전까지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이젠 죽고 싶지 않아. 저도 그래요. 태석이가 제게 진짜 삶을 주고 있어요. 우리 서로 주고받는 거네. 그러게. 이제 진짜 한 몸이 된 것 같아. 한 몸. 정말 그래요. 30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었어요. 그 사람의 심장이 제 몸 안에서 뛰고 있었으니까요. 태석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60이 다 되어가지만 저흰 30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네요. 오늘 밤도 평화롭고 따뜻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준 신장으로 살아온 30년,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시간들. 모든 게 소중하고 감사해요. 사랑을 담아서 신장을 준 그 사람은 이제 저의 심장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윤정과 태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고마웠지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역이나 동네라도 올려주세요. 어디서 들으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